있죠. 자기 커리어를 갖고서 전문직으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저 언니는 좀 멋있는 언니다. 음악 감독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태양의 후예 OST 작업했고 눈물의 여왕에도 참가해서 했고 집에 대중음악상 상패, 아사히 TV 그런 상패들 있고 그리고 학교 이제 출강한다고 하고 진짜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막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고 유럽을 엄청 막 제집 드나들듯이. 젊은 나이에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다는 그녀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특히 지인들이 그녀를 각별하게 여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 다니는데 거기서 협찬 물건을 직원들이 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청소기 같은 거 식기세척기 같은 거 사고 싶다고. 방송사가 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제품을 지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왔던 겁니다. 이번에 진짜 물건이 너무 싸게 나왔다. 진짜 대박이다. 네, 클래식백 1,500만 원짜리 협찬가가 700만 원인데 300만 원 정도 내고 환급 받을 수 있어. 아니 이게 300 내고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2개를 사면은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반값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어 그걸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 목돈이 필요했던 영재 씨는 1,200여만 원을 입금했다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답니다. 물건도 못 받았고 돈도 못 받았고 계속 방송국에서 늦게 나오고 물건을 안 준대요. 협찬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물건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의아한 점은 또 있었는데요. 나 진짜 급한데 나 진짜 한 번만 50만 원만 빌려줄래? 이런 식으로 50만 원을 계속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짜. 왜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지? 이 언니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찜찜한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겪은 일을 공유했다는 영지 씨는 며칠 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여기에 저랑 똑같은 사람한테 당하신 것 같아요. 강 씨로부터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건데요.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한 2, 30억 정도 되거든요? 피해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상황. 저는 가방 했어요. 네네네. 방송국 코드로 사면은 강가격에 사서 2배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얼마 정도? 저는 3천 정도? 가전 같은 베드 펜슬이랑 그리고 베드 키보드 있죠. 이런 것들도 구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못 받은 건 한 4천 정도 돼요. 강 씨는 온라인상에서 사기꾼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라는 사람을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는 분이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10년 이상 팀이 딱 꾸려져 있어서 너무 명확하거든요. 강 씨가 음악 감독이 아니랍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라는데요. 게다가 방송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협찬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게 아니 그게 지금 개념도 잘 안 잡힐 정도로 그런 말 자체를 저도 처음 들어봤고 방송사 협찬품을 싸게 사는 일 또한 얼토당토하는 얘기랍니다. 수요음악권은 이런 건이 절대로 없는데 형이라는 분은 제직을 안 하셨더라고요. 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거든요. 2016년에 이런 트로피가 아닐 텐데. 대학 교수란 말도 국내 최고 권위의 음악상을 수상했다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누구보다 혼란스럽다는 한 사람, 강 씨와의 관계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현정 씨였는데요. 발단은 형님네는 차 탈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냥 바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저희가 그냥 넘어간 거죠. 집안의 자랑이었던 동서가 가족까지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현정 씨. 저희 부모님 차를 바꿔드리려고 1억 초반대 차량인데 방송 협찬가로 6,805만 원. 올해 초에는 펜션 풀빌라 이런 것들도 있다. 형님 72만 원 입금을 하면 5박짜리를 살 수 있다. 강 씨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를 보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 도련님을 보고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바로 강 씨의 남편 때문이었답니다.
투자를 부추겼던 것도 그녀의 남편이자 현정 씨에겐 시동생인 김 씨였다는데요. 늘 강 씨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남편 김 씨. 하지만 그 역시 아내 강 씨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0월 달쯤에 저한테 갑자기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의 여왕을 본인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중국으로 수출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7년 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이 제작비를 횡령을 했다. 이걸 못 메꿔놓으면은 자기는 감옥에 간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에 대출까지 받아 아내에게 5천여만 원을 건넸다는 김 씨. 하지만 강 씨는 겨우 2살, 3살 된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어머니 돈부터 해서 사촌형, 저희 친형, 친형의 이제 형수님 다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양가가요? 그 친정 엄마 아버지도 아무것도 없고. 온 가족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친분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돈을 빌렸다는 강 씨. 그 목사님 친척도 지금 당했다가 안 해주니까. 6억, 그런 몇 천만 원부터 해서 지금 집도 위태위태하신 분도 있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야. 아 무서워. 소름 끼쳐.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쌓여만 갔는데요. 전화를 진짜 항상 안 받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락 왔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며 강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약속대로 모습을 드러낸 강 씨. 영지 씨는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요. 방송국에서 일을 한 건 맞아요? 일한 거 맞고 우리는 이제 22살 때부터 일을 했었고 음악하는 사람도 원래 방송 출석인 게 아니라 프리랜서 매주야. 이 말은 다 진실이 아니야. 그건 맞잖아. 아니 근데 언니가 사기를 친 건 진실이잖아요. 4분의 8초까지 다 지금 속이고 언니 근데 이렇게 걸릴 줄 모르셨어요? 전부 거짓은 아니라며 오히려 강 씨는 억울해합니다. 언니는 그러면 그 큰 돈을 다 어디다가 쓴 거예요? 22년도부터 23년도. 그때 이제 여행비로 좀 많이 돈이 나갔어.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숨겨놓지 않았다? 다 썼다? 안 믿는데 뭐 여기까지 오고 뭘 계속 물어. 교인들한테 사기를 치고 내 마음을 이해 못해. 언니는 제 마음 이해 가세요? 아무래도 직접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시죠? 저 SBS 궁금한 이야기와의 담당 PD예요. 죄송한데 이 사기 혐의를 여러 번. 강 씨는 제작진을 피해 자리를 떠나는데요. 대체 그녀의 기막힌 사기극은 어쩌다 시작됐을까? 수소문 끝에 만난 그녀의 동창은 뜻밖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들이 본인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전화를 한다. 힘들다. 학생한테 그렇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해야 나한테 관심을 쏟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그저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강 씨. 우린 어렵게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걔는 혼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거짓말을 하는 저희가 있어요. 거짓말해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걔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걔를 고치려고 정말 엄청 해초리도 많이 때렸고.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말썽을 일으켰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거짓말을 이어갈지 몰랐다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당했어요. 제일 먼저, 제일 나중까지 가장 많이. 어머니도 같이 해외여행 다녀오셨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그래서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도대체 주면서 왜 지 돈으로 주면서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고급 가전제품을 살 수도 없고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답니다. 그렇게 음악 감독으로 성공한 딸 덕에 누리는 호사라 믿으며 지인들에게 다리를 놓아주기까지 했다는데요. 강 씨는 대체 왜 이런 사기극을 벌였을까?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엄마가 되게 돈을 많이 아끼세요. 보면은 뭐 가전제품을 샀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절대 안 사니까 엄마 로봇 청소기 사라고 30만 원짜리인데 3만 원이야. 그러니까 사도 돼. 이렇게 해야 사시는 분이에요. 그 물건들은 직접 사서 보내준 거예요? 발단은 효심에서 비롯됐답니다. 알뜰함이 몸에 밴 어머니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시작이었다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음악 감독이란 타이틀과 방송사라는 무대, 협찬품이라는 소품이 필요했답니다. 제가 이제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일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상황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잘 안 됐고 그렇게 그냥 스토리를 만든 거죠. 이후 제값의 물건을 구매한 뒤 지인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일이 이어지면서 손해가 점점 커졌지만 기뻐하는 지인들의 모습에 멈출 수 없었답니다. 문제가 생긴 건 2019년 무렵이었다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사실 저희 엄마랑 이모들 돈이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친구를 끌어들여서 돌려먹기를 한 거죠, 일명. 어떻게 해서 5천 입금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가물가물한데 현금으로 줬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전화 받고 5천만 원을 입금해 준 거예요? 아니, 만났죠. 아니 방금 안 만났다면서. 근데 이제 그 전화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기 없었죠?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돈으로 돌려먹고 뭐 저도 쓰고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진짜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 어느 시점부터는 꽤 여기에 심취해 있었고 제가 뭐 그게 진짜 나오는 것 같고 지금도 나올 것도 같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만들어낸 상황이 현실인 줄 알았다는 강 씨.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요? 많죠. 굉장히 심각한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웃었나요?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마저 결여된 강 씨를 우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가족까지 이렇게 침해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에는 돈을 위한 수단이다,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노출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망상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마저 속이며 완성된 그녀의 사기극. 모든 사실이 드러난 지금 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형량의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속임으로써 방송사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망으로 인해 이제 편취한 사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소 징역 3년 이상은 선고가 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강 씨와 돈독한 관계였다는 영지 씨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었다는데요. 그 배신감이 정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일 좀 속상한 부분인 거는 있어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좀 벌을 좀 달게 받아야 되지 않나? 그녀가 만들어낸 완벽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연극이 끝난 이 순간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